10년 타려고 차 바꿨습니다. 네, 20년 만에 새 차를 사서 모든 차는 신기한 차주 윤영근입니다. 네, 20년 만에 10년 타려고 차를 바꾼 차, 이 차도 소개해 주십시오. 넥서스 NX350 하이브리드입니다. 6,700인데 25년식을 200 정도 할인받고 사셨어요. 네, 연말에 200 그냥 튕겨주시더라고요. 나는 최소 10년은 차를 타. 그래서 내가 차를 사기 전에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하는데 이 차를 고른 이유. 처음에는 고려를 안 했었어요. 직업상 승합차 같은 게 필요해서 콜로라도를 살까 하다가 갑자기 3,000 뛰어서 신형이 나오더라고요. 콜로라도가? 예.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라브4를 사려고 하다가 라브4가 10년 타기에는 많이 허접해요. 예. 내 기준은 10년이니까. 예, 최소한 10년이고 20년 타고 그냥 폐차. 와. 중고차를 안 팝니다. 중고차는 또 안 팔아요? 예, 왜냐면은 그 정도 차를 타다가 누군가 그 차를 인수하면 그분은 차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럼 그분이 이제 당황해 할 수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탄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소나타 2008 도크 엔진을 샀었는데 그게 한 5년 타니까 출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원상은 2리터 엔진보다 출력이 높아야 되는데 그때 깨달았죠. 엔진 배기량이 썩어도 준치다. 그러려고 하면은 유지 보수가 되게 중요한데 터보나 디젤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비용 그런 게 솔직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 흡기 엔진은 그 인젝터 정도 그 정도만 주기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 갈아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용하던 차 2대가 동시에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급작스럽게 원래는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하고 한 3천만 원은 이제 집사람이랑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이 차에 그걸 쏟아붓죠. 그럼 여행은 취소된 거네요?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를 산 거는 결국에는 자연흡기를 원했고 그리고 10년을 타려고 보고 라브4를 보니 야 얘는 10년 탈 감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를 산 거네요. 네,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은 겨울철에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에어리 조금 필요한데 에어리 안 돼요. 에어리 안 되고 초기에 그 전기로 이렇게 가다가 시동이 이제 켜지거든요. 그 이제 체감상 에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엔진이 개입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온열 시트라든가 에어컨 이런 걸 다 켜서 정지 상태에서 엔진을 강제로 가동을 시키는 방법을 쓰죠. 좋은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NX가 우리나라에 이제 350 있고 450 있습니다. 그리고 350은 프리미엄 있고 럭셔리 있고 럭셔리는 이 차보다 920만 원이 비쌉니다. 10년을 탈 거면 처음에 살 때 좀 옵션을 더 넣어야겠다. 내가 10년을 탈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러면 이 가장 최하위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땡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기존 차를 20년 몰다 보니까 이 어떤 신문물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어요. 뭔가 내가 많이 알고 써먹지 않으면 그 기능들을 돈 낭비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아버지 때부터 벤츠를 한 35년을 탔어요. 전에 20년 탔던 차가 W220 S클래스 350이에요. 그리고 집에 이 전 세대 W213, E300이 또 있고 그리고 현대차도 20년 이상 탔고 그랜저도 탔고 카니발도 뭐 한 10년 이상 타고 기아차도 탔고 어쨌든 내가 럭셔리를 안 간 이유는 돈도 돈이고 출고도 좀 더 빨리 받아야 되는데 럭셔리보다 이 차가 훨씬 더 빨리 나왔고 그러면은 럭셔리보다 450 플러스 가장 하위 트림이 싸더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 차 안 사는 이유는? 차는 오랫동안 타고 다니려면 단순해야 돼요. 동력 전달 체계라든가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그게 하나 더 있는 개념이고 그러면 이 차도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럼 그냥 순수 내연기관에 비해 얘도 좀 더 기술이 들어간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순수 내연기관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수 내연기관 살만한 차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터보가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장났다. 그냥 내연기관으로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면은 450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플러그인이 고장났다. 그럼 그냥 내연기관으로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랑 좀 생활 패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 차도 가스라이팅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연비를 항상 봐요. 하이브리드라.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충전으로 내가 50km에서 80km는 그걸 이용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350의 럭셔리가 920만 원 비싼데 옵션이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부러운 거. 좀 안전상의 문제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네. 저는 이 차 가격에 네.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봐요. 6,700이니까 예. 한마디 해주세요, 렉서스한테. 아니 그리고 에나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약세였는데 왜 차값이 오르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야, 가고. 이 진짜네 그거는. 예. 미제가 아니라 일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이 왜 이걸 샀어요? 급해서. 그다음에 이게 오디오가 네. 이 얘기하면 난리 날 수도 있는데 네. 그랜저 TG 20년 오디오보다 못해요. 이 350 깡통 오디오가.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지 상태에서 볼륨을 예를 들어 3이나 5에 해놓은 거를 네. 주행을 하면은 네. 10, 15, 20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20, 25 이렇게 하면 이제 귀가 아픈 거죠. 예. 아. 그래서 오디오는 상위 버전을 했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마크 레빈슨. 예. 오디오 개수 차이도 이 차는 10개, 그 차는 17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단 단점은 뒤쪽에서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장점으로 정석 주행 시 정숙하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전제 조건이 30km에서 한 80km 사이일 때,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부드럽게 가요. 이 엔진 원래 특성이 되게 시끄러운 편인데 그 정도에서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 소음도 좀 덜해요. 그 이상 달리면은 소음, SUV 특성도 있겠지만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커요. 예, 그러니까 하부 소음이 크고 네. 특히 타이어성 때문에 올라오는 소음도 크고. 노면 소음. 예. 그러면은 저속에서의 고주파는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시승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시속 27km에서 이 가속될 때 딩딩딩딩 하는 이 그 고주파 소리가 여기에서 울려요. 운전석의 왼쪽 귀에서 네. 심하게 울려요. 근데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전기차들 그 외부에 이제 저속 다닐 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안전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매뉴얼에도 써 있어요. 소리가 네. 난다. 지금도 나나요? 살짝 앞으로 가보면? 예, 지금. 근데 이게 한 15km에서 25km 그 정도 속도에서 올라갈 때 제일 크게 나요.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좀 심각한 스트레스 좀 주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또 이 차의 장점으로는 하이브리드와 엔진, 상호 개입 시 이질감이 굉장히 적다. 어떤 분들은 엔진이 개입되는 거를 잘 못 느낀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엔진이 작동 중인데 그때 얘가 충전 양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터가 개입을 해서 연비를 좋게 해주고 네. 근데 그때 엔진이 꺼졌다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모터가 들어왔다 꺼졌다 할 때 전혀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시승할 때 함정이에요. 모터로만 달리고 있는 건데 네. 너무 정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렉서스가 정숙하다. 네. 시승해봤더니 근데 실제로 실생활 주행을 하면 이게 소음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엔진 가속할 때 특히. 그럼 이 차의 승차감은 집에 지금 타고 계시는 사모님께서 W213 전세대 2300 벤츠 그 모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차가 더 부드럽습니다. 2300 그 차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요. 미션의 이 사이즈 문제도 그렇고 네. 뒷좌석이 되게 엉덩이가 꺼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앉으면 못 일어나요. 예. 너무 엉덩이가 파져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 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비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연비는 만족하시나요? 연비는 네. 벤츠 2300 그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이것도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고급 휘발유를 써요. 그래서 연비가 뭐 한 17, 18 이상 나오면은 그냥 일반 휘발유랑 비슷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길이 안 막히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벤츠 2300 같은 경우도 연비 한 14, 15 이렇게 나와요. 네. 정속 주행하면. 그러면은 이 차를 연비가 좋다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실연비 계산해 보면은 네. 17km에서 17.5 정도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장점이 이 차가 동급 GV70, XC60, X3, 뭐 GLC에 비해서 전고는 얘가 가장 높은데 나머지는 얘가 가장 작아요. 예.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카이스트 박사님도 얘 이제 450 플러스를 타고 오셔서 2열도 타봤죠. 이 차는 2열 시트 각도 조절이 꽤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차주님 같은 건장한 남자가 1열에 이제 시트 포지션을 맞춘 자세에서 2열에 타도 불편함이 없어. 제가 181인데도 전고가 여유롭고 그리고 생각보다 앞에 그 레그룸도 괜찮아가지고 주먹 한 개 이상이 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차의 사이즈만 보고 작아서 패밀리카로 사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아들들이 지금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3, 4학년 성인 남자 둘이 있는데 그 뒤에 2명 태우고 저희 집사람 태우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차주님이 적어주신 것 중에 마지막 장점으로는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널널하다. 네. 벌써 그럼 서비스 센터를 고장나서 간 겁니까? 아니요, 그 이제 1000km 예. 예, 주행하면 기본 점검 때문에 들어갔는데 정기 점검. 예. 결정적으로 벤츠나 BMW, 아우디를 좀 제외한 이유 중에 하나가 AS 센터 문제예요. 예를 들어 2,300을 잘 운행을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그 엔진 오일 갈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거는 3년, 5년 되면 무조건 갈아요. 그거를 이제 그 엔진 오일 갈 때 이것도 갈아달라. 근데 나중에 계산서 받고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번잡하고 뭐 하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누락이 된 거예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도. 그리고 뭐 지금 벤츠 같은 경우는 정비소에 가면은 주차할 데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고 89년도에 한성자동차 청산센터를 가면 89년? 예. 센터장님이 나오세요. 89년도에. 네, 센터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이거 식권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고 오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뭐 해놓겠습니다 하고. 와, 그때는? 네. 근데 지금 센터 가보세요. 그러니까 식권을 안 줘서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네. 지금 삐지셨네. 식권 때문에. 아, 뭐 렉서스에 가보니까 직원분이 식권은 안 주지만 점심을 좀 어디 먹으러 가야 된다니까 어디 저희 순댓국집 괜찮으니까 거기 갔다 오시면 제가 얘기했던 것도 다 충분히 천천히 봐드릴 테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맛집 추천을 해줬네, 얘네는. 예. 야, 벤츠, 니네 식권은 못 줘도 주위에 이게 맛집 추천을 해드려라. 이게 사실 차를 맡기고 집에 갔다가 며칠 후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몇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돼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맛집 지도 같은 것도 니네가 제작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드리면은 그 정도는 감동하죠? 감동하죠. 근데 벤츠 A센터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새 차 뽑으신 분들 있잖아요. 트러블 문제를 상담을 해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아, 나는 진짜 뭐 한 2억 되는 차를 사서 저런 트러블이 생기면 감당 못 하겠다, 정신적으로.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이 차를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는 이제 한 10년, 20년 해도 덜하겠다. 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기 점검만 제때 받으면은 10년 보증 연장이 됩니다. 모르셨죠? 아니, 그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배터리나 이런 동력 장치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정기 점검으로 하면은 이제 그 10년까지 개런티를 준다고 하는데 대신 거기서 요구하는 그 비싼 소모품을 이제 계속 갈아야 되죠. 그렇더라도 내가 보증 연장 비용 낸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 차를 오래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가 5년 타고 내가 10년 탄 차를 누가 인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그걸 사서 또 3년, 5년을 또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스스로가 내 차를 5년 후에 내가 또 매입한 거. 내 차를 10년 탔으면 또 내가 또 중고차 개념으로 매입해서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탄다는 생각으로 20년을 타거든요. 와, 네. 좀 신기한 또 접근법이네. 5년 탔으면은 5년 뒤에 어쨌든 보증 연장이 됐던 뭐 수리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를 내가 중고로 매입한다는 개념으로 돈을 쓴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어쨌든 나만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차도 사람도 관계를 지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주님 요즘에 미용실 못 가가지고 많이 힘드신데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미용실 요즘 많이 못 다니셔서 힘드시잖아요, 바쁘셔서. 예, 그렇죠. 근데 미용실도 비싸요. 비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이 차 타보니까 나 같은 예리한 사람한테 이 차의 단점이 꽤 되더라. 방향 지시등 및 브러쉬 스틱의 날카로운 마감 처리 때문에 내가 손을 몇 번을 비웠다. 아, 비지 않고. 근데 이게 벼요. 비범 네. 인정했네. 일단은 윈도우 브러쉬 쪽 이 조절하는 네네. 예, 여기 보면은 되게 날카로워요. 이렇게 접합 부위가 마감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네. 네. 여기 말고는 또 어디가 불편합니까? 그다음에 핸들 요런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넣고 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감이 안 됐어요. 날카로워요. 방금 만지신 여기를 누가 만져요?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보이는데 또 렉서스라는 어떤 그걸 해야죠. 도요타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니? 그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소한 거 저는 사랑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넘어가고 예상외의 단점을 적어주셨어요. 천장이 생각보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급정거 시에 머리가 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한다. 아 이거 저 심하게 다쳤어요. 아 뒷자리가 아니라 여기. 예. 이 차의 장점이 추돌 방지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겠다. 예,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정면 추돌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일단 한번 이렇게 쏠리잖아요. 네. 그럼 보통 차들이 안전장치를 개발할 방금 안 때 부딪혔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억까 아니죠? 내가 아니에요. 느낀 거죠? 네, 아니 실제로 여기를 다쳤다니까요. 제가 부닥쳐가지고. 진단서 있어요? 2주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게 낮아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천장이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네. 여기에 부닥치는 충격, 네네. 예, 이거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차가 전자식 도어예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땡기거나 네. 예,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버튼으로 여기를 누르고 밀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처음 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이제 락을 풀어줘야 뒷좌석 같은 데서 이제 열고 저기 하는데 이제 저는 이걸 풀기 전에 이제 먼저 그걸 누르신 분들은 이제 당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땡기려고도 하고 근데 네. 실은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저 도어락이 사고가 났을 때 두 번 이렇게 안으로 땡기면은 열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실은 저 도어락이 안 열려서 네.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게 있잖아요. 인명사고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이 안전 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어서 좋은데 처음 타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은 되게 불편해요, 저게. 저는 이거 도저히 우리 차주님 10년 못 할 것 같습니다. 저 10년 후에 이거 인터뷰 다시 나오려고 지금 미리 찍는 거라니까요. 10년 후에 또 나오실 거예요? 네. 그때까지 제가 모트라인에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그럼. 아니, 딴 데 가셔도 내가 따라가서 찍으려고. 저는 항상 제가 평소의 모습이 이러지 않지만 촬영할 때는 또 이런 캐릭터를 갖고 가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돼요. 저보다 이제 어른이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저놈 이거 나이 먹고 저거 왜 이렇게 까불지 저거 채통 좀 지키지라고 또 이렇게 혼내실까봐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차주님께서 나는 당신의 인터뷰가 참 재밌어 라고 또 딱 또 저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 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리뷰. 네. 예, 솔직히 그게 더 와닿아요, 저는. 예. 와. 예. 왜냐면은 그분들 자기의 감성을 드러내니까. 야, 이거 알고 계셨구나.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그분들은 진짜 감정을 싣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그거 알고 계셨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장단점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맞아요. 그분들이 느끼는 감성 그런 거는 저 차는 나는 이래서 별로였는데 저런 감성을 느낄 수 있구나. 야, 예. 여러분 이겁니다. 와, 내가 오늘 진짜 잘 모셨다. 제대로 모셨네 오늘 손님. 그럼 10년 후에 한 번 더? 네, 10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와 함께 신나는